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세용입니다. 오늘 30분 동안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장표 준비해 봤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험하실 수 있는 테이블을 밖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듣지만 마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왜 검색 데이터인가? 그리고 검색 데이터로 답하는 커머스 비즈니스의 5가지 비즈니스 공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공 공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검색 데이터인가? 지난 20여 년 동안 저희가 검색과 같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너무나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마케터로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늘 하게 되는 질문이 이 8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고객이 누구야? 사실 이 질문이 정말 간단하고 늘 하는 질문이지만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걸 실제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대체 고객이 어디에 있어? 어딜 가야 이분들과 만날 수 있지? 사실 이것도 막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품군에 대한 니즈를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아니라 경쟁사가 아니라 우리를 골랐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사실은 우리는 답을 할 수 있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FGI를 하거나 FGD를 하거나 또는 CRM 데이터나 CDP 데이터나 또는 웹 로그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보관하고 만들어낸 정보이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부분에선 분명히 좋은 데이터인 게 맞지만 우리 회사에서 여태까지 서빙을 했었던 고객들의 국한된 데이터이다 보니 시장 전체의 데이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늘 목마른 게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 우리 고객이 아니었던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경쟁사의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가 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수 데이터를 찾아 헤맵니다.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난 데이터가 사실 소셜 데이터입니다. 사실 소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방대한 빅데이터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는 편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검색 데이터는 편향이 되게 적다, 바이어스가 적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 그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소셜 속에서의 나와 검색 속에서의 나가 다릅니다. 당연히 우리들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많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운완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포스트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분은 저렇게 멋지게 포스팅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검색에 가서 살아찌는 야식을 검색합니다. 사실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지만 저게 우리이고 저게 저입니다. 사실 저런 상태에서 마케터는 어느 걸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나도 중요하지만 저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 욕망에 대한 접근은 사실 검색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실제로 그래서 소셜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의 큰 차이를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소셜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리액션에 의한 데이터, 즉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담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검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과제, 욕망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이시다시피 검색은 그래서 수면 밑에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검색 데이터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왜 검색 데이터인가라고 말하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가 저런 것이라는 거에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검색 데이터가 실제로 저런 욕망을 들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야? 라는 걸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어의 약 80%는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보통 앞쪽에 있는 것은 내가 욕망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릭 요거트 혈당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저 키워드에서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는 건 뭐죠? 그릭 요거트죠. 그리고 혈당은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혈당은 지금 내가 왜 검색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즉 두 단어로 붙어 있으면 저렇게 한쪽은 대상, 한쪽은 내가 왜 검색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검색어라는 건 태생적으로 이렇게 소비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정보 세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어붙이면 선이 되겠죠. 그 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검색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맥주 효모를 검색한 사람의 검색 경로입니다. 저희 리스닝 마인드 툴의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툴 안에서 볼 수 있는 뷰인데요. 지금 보시면 쭉 가다가 보면 탈모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맥주 효모로 시작을 해서 이걸 찾은 이유가 결국은 탈모 방지를 위해서 사용해보고자 사실은 이걸 검색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즉 키워드 하나가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밟고 간 어떤 일군의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들은 동일한 고민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그먼트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저 데이터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소비자들의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검색 데이터를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 이 시퀀스 경로들을 수십 개, 수백 개, 수백만 개를 막 연결해서 붙이면 뭐가 되냐면 이런 고객 여정 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고객 여정 맵 안에는 주인공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소비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사 브랜드, 세 번째는 경쟁 브랜드죠. 그 세 개의 주인공의 역학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CEJ라고도 부르고 또는 고객 여정, CDJ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 여정은 시장 전체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고요. 만약 이 전체를 고객의 검색 경로와 고객의 검색 키워드로 매핑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해상도의 고객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장 전체를 진단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는 검색 데이터에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 어떤 성공 방정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될까? 무슨 물건을 만들어야 될까? 이번 시즌엔 무슨 물건들에 집중을 해야 될까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 사실 굉장히 막연함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들을 검색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객을 페르소나로 정의를 할 때 페르소나도 검색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것이고요. 먼저 시장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리스닝 마인드라는 툴 안에서 검색을 한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건 지금 원두 시장, 그러니까 커피 원두 시장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커피 원두 시장이라는 간단한 키워드를 집어넣고 나면 얘가 보여주는 걸 보시면 대략 13,000여 개의 키워드가 커피 원두와 관련돼서 키워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월간 검색 볼륨이 100만 번 정도가 된다는 거죠. 월 검색 볼륨이 네이버와 구글에서 합해서 100만 번 정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게 원두 크기가 이렇다면 예를 들면 비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는 어떨까, 이런 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그 영역이 어느 정도 시장이 되는지 등을 파악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가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3,000여 개의 키워드들을 토픽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소비자들에게 검색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탑 오브 마인드 순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커피 원두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는 그라인더라든지 또는 핸드 드립 시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용품 같은 것들이 계속 묶여서 검색되고 있는 걸 파악하면서 관련된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구성들을 파악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과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죠. 소비자들이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배달을 하시니까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하고 오프라인을 가려고 하기 위해서 찾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통 채널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도 이런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 이젠 정말 5-6시간 정도만 사용을 하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대부분 전수 데이터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네이버와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5,170만 명, 우리나라 전 인구가 그 두 개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대4의 비율로 그 내용들을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지어 연령대별로는 어떠한가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원두커피와 관련된 브랜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색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앱을 통해서 검색을 하죠. 대부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것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조사가 검색 데이터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약 조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리서치 회사 불러가지고 막 시간 한참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서너 시간 만에 바로 결정하고 앞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스피드가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커머스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팔려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의 고민이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여태까지는 설문조사 기반의 조사를 하는 게 유일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역시 잘 안 보이네요. 혈당 스파이크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앞과 뒤로 어떤 검색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시퀀스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와 어떤 분 A라는 분과 제가 키워드를 하나를 공통으로 검색했다는 것만 가지고 저희 둘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 둘이 연속으로 10개의 키워드를 동일하게 검색했다면 사실 둘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심지어 그분은 20대 여성이고 저는 50대 남성이지만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욕망하는 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사실은 시퀀스가 같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동일한 것들을 찾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해주는 걸 거예요. 즉 시퀀스를 들여다봄으로써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복잡한 다양한 시퀀스 안에 특정한 일군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경로들을 그룹핑을 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검색한 사람들, 그 일군의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도드라지는 세그먼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걸 일일이 사람이 분류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방금 전에 메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 역할을 AI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클러스터링을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일군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보면 맨 밑에 혈당 조절 다이어트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 일군의 그룹이 있습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검색한 사람 중에 실제로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서 얘를 검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혈당 조절 다이어트를 검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이제 리스닝 마인드에게 해설을 하도록 시켰더니 자연스럽게 저렇게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다이어터라고 얘가 이제 페르소나를 뽑아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다이어터가
어떤 질문을 지금 브랜드들에게 던지고 있는 건지를 질문을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LLM에게 우리는 이런 제품을 팔아, 우리 고객은 이런 20대의 어떤 소득 수준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의 페르소나를 정의해줘. 그러면 진짜 그럴듯한 페르소나를 정의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 그건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객이 실제로 움직였던 경로, 그리고 그 경로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컨텐츠를 묶어서 분석을 시키면 아주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렇게 페르소나를 뽑아내 줄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시키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AI와 만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일들을 줄여주고 있다. 더 이상 설문이나 FGI, FGD를 가지고 샘플 수 20만 가지고 만들어낸 페르소나에 기대지 않으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진 마이크로 세그먼트들을 공략하는 페르소나 데이터들을 빠르게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봐라고 시키면 저렇게 키워드 검색 광고 또는 DA의 헤드 카피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카피를 보고 그 광고를 보고 클릭한 뒤에 들어가는 페이지의 랜딩 페이지에서는 어떤 정보를 줘야 될까지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실제로 지금 요거는 리스닝 마인드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AI와 묶어내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들은 그냥 저 내용을 그대로 달리에게 던졌더니 달리가 저런 그림을 그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저걸 광고로 쓸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품 개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샘플로 넣어놓은 것은 스킨케어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킨케어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의 총 개수가 한 28만 개가 되고 월 평균 2,200만 번 정도의 검색 볼륨이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그룹이 선크림과 관련된 그룹으로 나타났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의 동향입니다. 아마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봤더니 톤업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어요. 즉 선크림 안에서도 톤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톤업 선크림이라는 걸 가지고 검색 시퀀스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톤업 선크림을 검색한 사람들이 그 전에는 뭐를 검색했고 그 이후에는 뭐를 검색했는지를 쭉 봤는데 그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성들용의 톤업 선크림을 찾는 일군의 그룹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그룹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건 이제 클러스터 파인더라는 기능 안에 있는 건데요. 남자 톤업 선크림을 검색한 사람이 그 앞에 사용한 적이 있는 두 개의 키워드,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용한 적이 있는 두 개의 키워드를 모두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총 5개의 키워드 세트를 모은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다 모았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63개 정도의 키워드가 모인 거예요. 그 안에는 남자 톤업 선크림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목적, 피부톤 조절과 관련된 거, 메이크업용 피부 케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들과 관련된 그룹들이 보이기도 하고 유통 채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제품 유형, 즉 메이크업 베이스 선크림이나 미백 선크림, CC 선크림, BB 선크림, 그다음 파데 같은 종류 같은 폼팩터에 대한 얘기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지금 이 시즌에 가장 사람들이 핫하게 보고 있는 게 선크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톤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중에서도 남성 톤업 선크림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데 그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는지들을 통해서 제품 기획의 이 내용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의 고객사이신 CJ제일제당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곳에서도 MI 팀이나 연구소 팀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신제품 개발 같은 걸 하는데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난시가 와서 안경을 벗었다 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보시면 어떤 바잉 팩터를 중요하게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검색 데이터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남자들이 메이크업을 고려해서 톤업 선크림을 찾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피부톤 조절, 미백 관련된 기능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피부 케어와 관련된 니즈까지도 이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만나서 물었다고 해서 그 대답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검색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걸 검색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미디어 믹스입니다. 어떤 미디어에다가 광고를 걸어야 할까? 어떤 미디어에 우리가 스폰서십을 들어가야 될까? 같은 것들을 고민할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 선크림을 검색을 했을 때 앞뒤에 검색을 했던 적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 2,000여 개 가까운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가장 많이 나타난 URL들과 가장 많이 나타난 도메인이 뭔지를 분석한다면 남자 선크림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블로그에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1,600개의 검색 결과를 다 일일이 본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가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툴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검색 결과들을 봄으로써 실제로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닌 올가닉 결과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미디어 플래닝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성과 검증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마케팅 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늘 받는 챌린지가 이 캠페인 하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어?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 언제나 불편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성과가 있었는지도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볼드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광고의 성과, 캠페인의 성과를 이제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브랜드 검색량을 중요한 KPI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어쩌다 한 번씩, 쿼터마다 한 번씩 보는 KPI가 아니라 캠페인의 전후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KPI로 보셔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예시로 가져온 거는 풀무원의 그죠? 지구식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에 이효리를 썼던 그런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요 지구식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런치가 된 건 2022년입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넘어오다가 실제로 이효리 씨를 사용한 광고가 된 뒤에 큰 피크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브랜드 검색을 언제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 검색을 한다는 것은 그 브랜드를 알 때 그 브랜드 검색을 하시나요? 이 브랜드를 내가 이제 알게 됐어 하고 검색을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브랜드를 검색할 때는 그 제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고 싶은데 1년 후에 살 걸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그보다는 지금 사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 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서 우리의 기대는 뭐죠? 캠페인 이전과 이후에 브랜드 검색량이 달라져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량을 트래킹해야 됩니다. 캠페인 끝나고 나서 광고 대행사가 갖다 주는 GRP 리포트, 시청률 리포트만 봐선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풀무원 지구식단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앞뒤로 검색한 검색 패스 안에서 실제로 이효리의 광고가
이효리 씨의 광고가 나온 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3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광고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물론 매출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퍼셉션의 변화예요. 그죠? 그 퍼셉션의 변화가 일어나면 검색 시퀀스에 사용되는 키워드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3개월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아까 검색 볼륨 양을 본다는 것은 정량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다는 거라면 얘는 실질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검색 볼륨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측정을 하거나 부장님이 측정을 하거나 대표님 측정을 해도 다 똑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검색으로 시작한 소비자가 non-브랜드로 시작한 소비자보다 훨씬 더 컨버전을 잘합니다. 높은 컨버전율을 가지고 있어요. 즉 굉장히 매출과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일어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정확하기도 하지만 빠르다. 왜냐하면 검색 볼륨 데이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빠르게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단순하죠. 여러분들 그 광고 대행사에서 와서 TV 시청률이나 GRP를 가지고 광고 성과를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타겟 시청률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복잡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직결되는 것 같이 동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검색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 가능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캠페인들을 연결해서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브랜드 캠페인의 성과를 브랜드 검색량을 이용한 새로운 마켓 지표를 만들어서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키워드 검색 지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 4개월 동안의 브랜드 검색량 총합과 캠페인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4개월 동안의 브랜드 검색 총량을 서로 비교해서 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검색 볼륨이, 브랜드 검색 볼륨이 뭐죠? 진행한 캠페인의 실질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 노출량을 기준으로 나누면 특정 캠페인의 노출 단위당 몇 번의 브랜드 검색을 늘리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캠페인 1, 캠페인 2, 캠페인 3의 성과가 어느 게 더 좋은지도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캠페인 때는 미디어 하나만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여러 미디어를 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작년에 진행했던 캠페인과 올해 진행했던 캠페인에 여러 미디어 믹스가 있었을 텐데 종합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썼지만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았는지 같은 것들도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오늘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장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녀석을 언제 들고 있죠? 우리가 어느 특정 시점에만 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잘 때도 얘를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도 모르는 말이 나오면 검색을 해보기도 합니다. 즉 얘는 팝업샵에 들어갔을 때도 들고 있고 TV에서 광고를 볼 때도 들고 있고요. 그 순간 내가 뭔가 동의가 되면 바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얘는 미디어로서 특정 시간대만 쓰는 미디어가 아니라 모든 미디어와 동시에 사용되는 병행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병행 미디어가 이제 완벽하게 우리 생활 안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마케팅을 검색으로 전환시켜서 해석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머스 비즈니스에서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마케팅은 저는 인텐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텐트 마케팅의 핵심은 광고를 많이 돌려서 모터를 돌려서 목적지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방향을 잘 읽으면 실제로 모터가 고장이 나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의 인텐트를 이렇게 아주 솔직한 소비자의 인텐트인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의 제품 전략과 컨텐트 전략, 마케팅 전략에 묶어냄으로써 실제로 훨씬 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 골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리포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저 QR코드 안에 담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로고들은 이미 이런 내용들에 동의하셔서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기업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